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가고 화요일장이 되었습니다. 네. 화요일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 그리고 월요일에도 뉴욕 증시는 좀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는 뉴욕 증시가 좀 빠지는 걸 보면서 차라리 월요일이 휴장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어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국채금리도 3%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분이 장 초반 대비 조금 반납되고 장중에 하락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 상승세는 유지했는데 그 안에 여러 에너지 이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또 국내장에서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 오늘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슈들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바이든 측에서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구나라는 게 시장의 주요 평론이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쪽을 또다시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CNBC 보도는 백악관이 태양광 패널의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산 태양광 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동남아 셀 모듈 관세부가 2년 유예 결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한 ETF부터 종목들이 줄줄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진코솔라나 캐네디언솔라 그리고 썬파워 등의 종목, 썬런까지 강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한 2주 동안 저희 태양광과 풍력 관련한 이야기를 정말 계속 다루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 이슈 영향 타고 또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의 반영 여부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에서도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 사막화된 지역들을 프로젝트 기지로 만들겠다. 그게 1차 규모, 2차 규모에서 각 1, 2차 때 한 300조 원씩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중국 풍력주도 급등하기도 했고 최근 시장은 온통 신재생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뉴욕장에서 이 앨런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에 크게 흔들림이 있었었죠. 물론 앨런 머스크가 그에 대한 내용을 번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어제 중국장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중국 내에서 2차 전지주가 모두 다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관련한 리스크는 정말 테슬라 쪽에만 집중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도 중국에도 큰 타격이 없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중국에서 락다운에도 전기차 판매가 잘 됐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전기차 혹은 내연기관차 열심히 판매하기 위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그러면 또 첨보후성 이런 종목들 연결고리 있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에너지가 난리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엔 또 천연가스 폭등 소식 들려왔습니다. 밤사이 9% 이상 올라갔는데요. 레바논과 이스라엘 가스정 개발 갈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테마성 종목들 들썩임을 보일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안고 있죠. 시장은 끊임없이 각 이슈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지수 탄력도는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과 혹은 재작년과 같지 않은 지수 흐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흐름이죠. 투자자 예탁금이 일단 1년 만에 20조 원 줄었다라고 하고요. 코스피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작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에 지쳐 떠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는 쪽이 바로 삼성전자와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테슬라 투자한 이들 다 모아보면 테슬라 4대 주주쯤 될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수정 앵커 받아주시죠.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쭉 올라가면서 금요일장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금요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쭉 빠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월요일이 휴장이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었던 어제는 이렇게 보합권 혼조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화요일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어떻게 좀 받아갈지 지금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6만 정자 그 뒤에는 560만 개인 투자자의 서름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붙여봤는데요. 그동안의 하락과 정체 그리고 소폭 반등을 반복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6만 전자의 늪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고점 대비해서 주가도 30% 이상 빠진 상황이고요. 5개월 사이에 시가총액도 88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개인은 앞서 얘기를 주셨듯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5조 이상 지금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은 11조 넘게 또 사들였습니다. 개인의 이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가 거의 1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올해 개인들이 총 매수했던 이 액수가 41조 원인데 거기에 지금 4분의 1이 삼성전자를 향해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현황을 보시면요. 단연 지금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수익률을 체크해보면 참고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뭔가 좀 아직까지 모멘텀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5월 24일에 제시했던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약 30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도 5월 들어서 대외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까지 솔솔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임원진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거치질 않는 가운데 주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의 빨라진 발걸음. 일정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유럽 출장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네덜란드에 가서 ASMR과 EUV 노광 장비 수급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대형 M&A 임박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독일과 영국 등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에 좀 유력 M&A 인수군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었던 유력 후보군의 기업들인 네덜란드의 NXP, 영국의 ARM,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온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에서 인텔의 팩 겔싱어 CEO와 회동을 가지면서 이 인텔과 삼성전자, 뉴 한미 반도체 동맹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2분기와 연간적으로 봤을 때는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조금씩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3월부터 그리고 4월에도 한두 차례 정도 목표 주가를 자꾸 내리고 있더라고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치가 지금 93,100원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8에서 9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적 전망치를 올린 것에 비하며 목표 주가를 내린 흐름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살짝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또 M&A 가격 메리트가 있다, 충분히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입장, 그리고 하반기에 주주 환원책을 재검토하는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매크로 불확실성의 이유로 3분기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좀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좀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얘기들을 봤을 때 사실 좀 혼란스럽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각 사업부로 정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데 많이 빠졌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그래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거론이 됐긴 합니다만 가져야죠. 가져야지 또 그게 힘을 받을 텐데요. 잠시 후에 좀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안 좋았던 소식도 있었어요. 기판주들이 지난 목금에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택,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TLB 등의 종목들 연 이틀 밀렸고요. 삼성전기는 하루는 크게 빠지고 하루는 좀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왜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봤더니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영향을 줬습니다. 넘겨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왜 그럴까요? 지난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영향을 줬던 리포트 기억하시나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타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또 FCBGA 쪽에 공급 부족이 끝이 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기 등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죠. 사실 전반적인 섹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시간차를 두고 목금 국내장에 영향을 줬던 건데요. 국내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넘겨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좀 부정적으로 섹터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만 하나금융에서는 그것은 일각의 공급 과잉 우려에 불과하다. 반도체 성능 향상되고 대면적화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FCBGA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 의견을 냈고요. 대신증권 측에서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 PC양 우려하는데 이쪽은 PC양보다는 전장 쪽이야 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고요. 일단 그나마 삼성전기가 금요일장에 강보합 마감된 걸 다행으로 보면서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볼 거고요. 그래도 좀 좋은 쪽의 IT 이슈도 있어서 챙겨본다면 스마트폰 침체기 언급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IDC와 트렌드포스에 이어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도 올해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죠. 인플레 부담과 공급망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쪽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쭉 이쪽은 여전히 삼성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사실 삼성이 2019년도부터 폴더블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 중화권에서 뛰어들었으나 점유율은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85% 이상이죠. 좀 두려웠던 게 바로 애플과 구글의 진입이었는데 그게 계속 밀려나고 있다라는 얘기 5월 30일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바 있었죠. 그러면 당분간은 삼성의 독주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삼성과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운다. 스펙은 올리는데 가격은 떨어뜨리는 게 바로 삼성의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일단 처음 나왔었던 시기 대비해서 지금 폴더블 폰의 가격들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GOS 등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삼성의 스마트폰 이미지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걸 폴더블 쪽에서 잘 만회해 나갈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 의견이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 폴더블 부품사들이 많이 이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데 이쪽이 출하량이 는다라고 치면 뭘 봐야 될까요? 여전합니다. 힌지나 PCB 쪽 그리고 필름 쪽, 커버 윈도우 쪽 이렇게 각 종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5월 30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일부만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 흐름입니다. 넘겨보실게요. 그게 바로 실적 잘 나왔다는 KH 바텍 등의 종목이죠. 5월 27일까지의 5월 13일부터의 상승률인데 이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 이후로도 이 세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 보유자라면 속된 말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아서 또 추가적인 전략을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열어볼게요. 이슈가 우리가 쉬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뭘 추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 이슈는 챙겨야겠죠. 한국항공우주 2조 원 수출 관련한 이슈 나옵니다. 폴란드 2조 원대 국산 FA50 거의 50여 대 구매 타진이 잇따랐는데 이게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소식 나오는지 점검하시고요. 또 재건 관련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등장을 했네요. 분명 오늘장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최근 재건주 계속해서 변동 키워나가고 있고요. 일부 재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에서는 주가가 오르니까 임원진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나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뉴욕타임즈 보도였는데요. 애플의 MR 헤드셋 전용 콘텐츠 제작에 아이언맨 영화 감독을 발탁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메타버스나 콘텐츠 관련한 이슈 부각될지 오늘 점검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참 이슈가 많았는데요. 저희 빠르게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시장에 집중해볼 한 주가 시작될 텐데요. 화요일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분위기를 쭉 훑어봤더니 결국엔 들여다볼 게 또 신재생입니다. 저희야 뭐 사실 신재생 이야기 계속해 왔었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꽤나 수익일 텐데 태양광이 또 이슈가 됐어요.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 여전히 모아갈까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더 많이 올라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일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이 올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까지는 이런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기에는 너무 섹터가 아쉽습니다. 조금 이제 그래서 저라면은 예를 들어 이제 두 종목을 한 번에 잡아서 하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나는 조금 이제 길게 보는 이제 두 가지 섹터별로 이제 보통 한 가지 종목만 공략을 하라고 제시를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신재생을 공략하실 경우에는 뭐 태양광 하나, 풍력 하나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태양광 2개 잡으셔서 한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성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콘텐츠 OTT 정도의 발전을 야기했듯이 이런 원자재 관련된 신냉전이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또 한 번의 상승세를 강하게 이끌 수도 있는 정말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길게 끌고 가고 하나는 짧게 간다. 뭐 진만쌤은 네. 어떤 걸 길게 끌고 가고 어떤 걸 짧게 하시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주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게 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영향이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공략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래도 미국 쪽에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고요.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조금은 적은 종목이 있는데 그걸 진만스픽에서 얘기해 주신다고 오늘 합니다. 이거 저희 맨 마지막 질문으로 빼놓고 네. 가도록 할게요. 자, 탑2는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나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삼성전자예요. 이거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샀고 좀 빛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사실 기대치가 조금 많이 낮아져 있긴 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뭐 모아가는 쪽이시죠?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점은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돈은 많은데 현금 보유량은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일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좀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공격적인 M&A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어떤 섹터냐고 물어보시면은 삼성전자 M&A 관련주로 뭐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가 인수할 만한 기업은 딱히 이제 메리트 있을 만한 기업은 없으나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수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조금 미래 먹거리를 갖추게 된다면은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가격대는 되게 메리트가 있을 거라. 이제 지금 바닥이 한 6만 원 중반대에서는 잡혀 있는데 내 가격대에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거지. 사실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서 이제는 이제 뭐 한 달 단위로 좀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농사는 삼성전자 하나로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잘 수립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이제 평균 단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게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려울 거 아는데 그러면 뭐 7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 이렇게 한번 짧게 전략 주시면요. 평균 단가.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진짜요? 네. 6만 원대 평균 단가 보유주화 분들께서는 7만 원대에서는 이제 좀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시고요. 7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오시면 비중 축소. 그다음 8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주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신 다음에 7만 원대로 맞춰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제 말씀은 지수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단독으로 올라가기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의 목표를 두고 조금이나마 약간이나마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방금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전략을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올해는 삼성전자 하나만 매매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것만 살아서 나가자라는 판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삼성전자만 들고 있어야 그나마 다행일 텐데 사실 다른 곳에서도 같이 손실이 나 있을까 봐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높은 가격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 6만 원대에서 모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잘 탈출하는 전략 쪽으로 챙겨주셨고 6만 원, 7만 원대, 8만 원대 매수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한번 전략을 잘 수립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저희가 기판주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었고 좋은 이익이 났었으나 기판주가 또 지난 목금에 급락하니 이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또 리포트 우려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좀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정말 가끔씩 하나씩 나오는 정말 외작의 리포트들이 정말 말썽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 SDI 관련 이슈가 나왔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기판 쪽에서 조금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공급과 이제 지금 현재 쇼티지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있다. 근데 공급을 또 늘리면 공급 과잉이다. 정말 이제 어불성설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기판주들이 대부분 좀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공매도가 정말 집중적으로 투하가 되면서 이제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원래 목요일 날에는 삼성전기가 원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종목인데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전부터 계속 뷰는 한 가지 유지를 하는 게 서버양 쪽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기업들은 정말로 투자하는데 이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무나 투자하지 않고요. 파이가 어느 정도 잡혀지지 않으면 절대 공장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보다는 서버형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확고합니다. 지금 이제 아리백으로 전체적으로 적은 전력으로 좀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공장 증설이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장 증설한 기업들 여전히 바이콜을 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투심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바닥이 잡히고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혹은 팔아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바닥이 잡히 이후에 하셔도 좀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평균 단가가 좋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올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 중에서 혹은 신규 매집 중에서 이렇게 각각의 전략을 좀 주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판주 급락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고요. 폴더블 쪽 계속 좋아요. 네. 이슈가 좋아요. 그리고 주가도 일부 종목만 좀 잘 가고 있는데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전략 짧게 해주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폴더블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섹터가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심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폴더블 쓰시는 분들은 정말로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고 이걸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개별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휜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제 아무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쪽으로 일단은 우선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UTG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과 계속적으로 이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술력 부분에서 완전한 우위를 잡을 수 있는 KH 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살아나고 있던 종목들이었고 주봉 기준으로 2주 연속 좀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 많은 보유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요. 일단 진만쌤은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 유지해도 좋다라는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시장 질문을 태양광으로 던졌죠. 그런데 때마침 진만스픽이 숨겨져 있던 태양광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진만스픽 곧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숨겨져 있는 종목 뭐가 있죠? 네, 사실 지금 태양광 종목 보시면은 뭐 하나솔루션, OCI, 그다음에 SDN, 그다음에 최근에 또 했던 신성 ENG 정도 좀 S에너지 이런 것들. 네, 그죠. 이제 근데 이제 빚을 못 봤다는 거는 그만큼 소외받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제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에 워낙 핫했던 종목이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2022년도 즉 올해부터 태양 전지 관련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우위력을 좀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반도체 장비 쪽도 잘 나가고 거기다가 태양 전지 관련 매출 성장까지 되는데 지수도 바닥입니다. 즉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는데 이게 또 후발주자로서의 본업까지 같이 한다면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테스트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은 좋지 않았습니다. 본업인 오히려 반도체 쪽은 매출이 안 나왔는데 이제 좀 체질 개선을 해서 태양광 쪽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는 달리 유니테스트는 태양광 관련된 시세가 일부 나왔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만한 이제 기술적인 위치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볍다라는 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빛을 못 본 태양광주 두 종목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좀 더 빛을 봐주길 바라겠고요. 유니테스트도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좀 줄였더니 가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하시겠어요? 재건하시겠어요? 아니면 요거는 그냥 사실 제가 아이언맨 영화 감독을 애플이 콘텐츠 제작에 넣었다고 해서 놀라서 넣어본 거고. 저는 항공우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2조라는 이제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무기 체계를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한국산을 다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 뭐 아이폰을 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아이폰 관련된 부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에어팟, 그다음에 이제 맥북 이런 것처럼 한국산 무기를 이제 비행기를 들어가면 한국산 무기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시너지가 잘 나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최근에 또 이제 우주 쪽에 살짝 밀렸다가 좀 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항공 우주를 필두로 해서 계속 오르네요. 근데 이거 사실 항공우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올라서 어렵긴 한데 이제 뭐 네라이즈 넥스원이나 방산 쪽을 한 번 정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정말로 구조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제 폴란드를 필두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인접국들도 좋다고 하면 또 금방금방 늘어나는 게 무기 수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집중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기대가 되네요. 일단 수출 2조 이뤄낼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지와 함께 또 이 내용들이 다른 국가로 계속 번져나간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흐름 저희 잘 지켜보며 또 전략 챙겨 나갈게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답변 건네들었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